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다우증시는 플러스 0.02%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61%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 전날은 1.5% 빠졌는데다가 또 빠졌기 때문에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우지수는 도청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하락이 멈췄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부분이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거와 관계되는 어떤 길들이기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여튼 그 빅4라 그러죠 보통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 네 개 업체에 대해서 그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이 빅4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이 급락을 하면서 그 애플은 좀 덜 빠진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61%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미국 기업에 대한 그 반독점 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계 경제 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악재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부분은 빼고 다우지수로 봤을 때 그냥 보합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뉴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다. 그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은 증시에서 상당한 호재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 증시에서 돈이 풀리면 그 시간의 문제지, 어떻게든 증시로 들어오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지수가 강한 상승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악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이제 또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포지수가 18.3, 뭐 18.5 이렇게 가고 있다가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17.93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18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자꾸 내려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중국 증시가 좀 빠져버렸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른 증시를 보면 전부 이제 반등권이라서 좋게 보이는데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0.96% 정도 빠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지지선을 깨뜨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그렇게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쭉 빠진다면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일본 증시도 뭐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이제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해외 증시는 반등하는 쪽으로, 독일 증시가 지금 현재 시간 수치인데요.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되돌아서 꼬리 달고 음봉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재료는 대부분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반등에 이어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해외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국내 증시, 그래서는 뭐 오늘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코스닥이 또 상승을 했죠. 플러스 0.72. 그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해외 증시도 반등하고 반등 쪽으로 봤고 국내 지수는 반등하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는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거의 뭐 보합권에서 멈췄고 코스닥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상승 쪽에 힘이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 한 2천억 매도하고 코스닥도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이 일단 거래소를 조금 방어를 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로 방어를 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상승을 크진 않았지만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음, 외국인 매도가 지금 뭐 계속 더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해외 증시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내일도 여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그 상승 쪽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배팅을 할 때 비중은 최소한 좀 줄이고요. 그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을 때는 이익 실현하고 그냥 매수할 때도 최대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때 이 정도면 매수하면 된다는 모양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한 박자 쉬었다가 더 빠졌을 때 잡는 그런 좀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쪽으로 크게 봤을 때 지수의 흐름은 해외 증시나 국내 증시 모두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매도세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들어올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뭐 시장이 아직까지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BTS 관련주에 계속 그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BTS 관련주가 키스트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LB세미콘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방탄 관련해서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실적 우량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든 방탄 관련주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넷마블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드리머스 컴퍼니하고 DPC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약보합권에서 이런 머물러 있는데요. 이 종목보다는 이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하게 끌어올릴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사용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빼고 키스트를 대장으로 보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탄 관련주는 아직까지 계속 그 해외 투어를 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 또 공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론에서 계속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뭐 공연을 앞두고 표가 뭐 30분 만에 완판했다든가 뭐 다 팔고 나서 다시 2차 공연을 했는데 또 완판을 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주말부터 계속 지금 그 BTS 관련한 그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웸블리 그 공연인가요? 영국에서 했는 공연. 그걸 이제 그 관객 중에 아미들이 그 영상을 아미라기보다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 개인 폰으로 찍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관객석을 비추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중년 부부가 이제 그 나이 약간 그렇게 나이가 외국 사람이라서 나이 분별을 잘 못하겠는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아빠 엄마가 있고 옆에 아기가 초등학생 정도 아주 어린 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부모 두 분은 아주 심각하게 인상을 구기고 이렇게 앉아 있고 애도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객들이 그 아미봉을 흔들면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탄 이 친구들이 그 공연을 상당히 잘합니다. 억수로 이제 그 아미들하고
친밀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거하고 아미가 바로 이렇게 서로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그 방탄이 이제 그 아미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방탄이 이제 거기서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소감을 말하고 그 아미들이 용기를 뭐 울지 마 하고 막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상당히 좀 짠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어젠가 아닌가 들었을 때는 그 공연하고 나서 다시 미국 쪽으로 해서 남미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공연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다시 미국 쪽으로 해서 남미로 돌아가고 한 바퀴 더 도는데 계속 완판하고 아미들이 몰려든다면 이건 다시 한 번 더 조명을 받지 않을까. 지금 그 저희 집에서 저희 식구가 4명인데요. 방탄 이야기를 제가 막 열변을 터해갖고 막 이야기하면 저만 흥분하고 있고 집사람하고 애들 둘이는 그 방탄이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쪽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룹보다는 방탄이 잽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냉담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번 빠져든 사람들은 그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계속 그 BTS 관련 영상 새로 올라온 것들을 찾아서 또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미들은 계속 영상을 찾아서 보고 또 보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점 더 많은 영상들로 해서 이게 그 점점 빠져들어가는 식으로 이 교류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는 BTS 쪽은 국경과 뭐 인종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대장주로 저는 이제 키스터, 넷마블이 그 실질적으로 가장 연관 있는 회사긴 한데 너무 이제 가격이 높아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움직이긴 어렵고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넷마블은 지금 12만원짜리라서요. 이게 갑자기 뭐 상한가 팍팍 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은 대장으로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 키스트 같은 종목은 예전에 오를 때 보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약간의 그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키스트 를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LB세미콘은 꼭 방탄이 아니더라도 실적이 지금 워낙 좋게 나오고 있어서 실적 관련주 외국인 매수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지열병 관련주는 오늘 조금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시스를 대장에서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글베스로 또 바톤 터치를 약간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광 소재가 지금 이게 아마 생석회 같은 그런 쪽이지 싶은데요. 이게 방역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생석회를 뿌립니다. 세균이 못 넘어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 허연 가루 있죠. 석회가루 이런 걸 이제 그 돼지우리 근처에다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해갖고 지시했기 때문에 돼지 축사 이 주변에다가 이제 막 석회 같은 걸 뿌리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코미팜도 지금 무슨 그 동물 백신 쪽에 무슨 그런 쪽인데 평소에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거의 한 상한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대한유팜도 지금 갑자기 쫙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환매가 도는 의미죠. 그러니까 체시스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부터 떴으니까 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 찍고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잠시 멈추고 새로운 대장주를 찾아서 또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대성미생물도 조금 강한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제역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제일바이오가 가장 이제 이 방역 그 소독하는 쪽이기 때문에요. 제일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생미생물 중앙백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데 이 삼총사가 지금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돼지열병이 그 북한 쪽에서 이제 그 한번 전염되면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이게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북한 국경을 넘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6, 7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북쪽 국경선에서 휴전선까지 내려오려면 모르긴 몰라도 한 5,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그 관광객이 갖고 오는 이런 소세지 같은 데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 저 북쪽에서 발생된 돼지 열병이 남한까지 내려오는 데는 휴전선을 넘어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돼지열병 걸린 돼지의 분비물을 접촉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접촉해서 넘어온다는 얘기는 그 걸린 돼지의 뭔가가 접촉된 게 다시 또 옆으로 옮겨와서 접촉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산 속도는 빠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걸렸는데도 그 백신 같은 거 접종 안 하고 살처분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죠. 그 청정국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억수로 이제 언론에서 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인체에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파 속도가 그렇게 확 번지지 않습니다. 구지역처럼 뭐 이렇게 그 이유도 모르게 막 전염대가 쫙쫙쫙 퍼져가는 게 아니고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쭉쭉쭉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막 난리 나는 이런 일은 잘 없다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잠시 쉬고 있고 다른 종목을 다시 또 끌어올리고, 왜냐하면 테마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인 소독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돼지열병이 사라질 때까지는 아마 이 현상은 계속 생길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할 뿐이지. 그래서 돼지열병은 여전히 각광받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돼지열병을 이미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백광소재가 지금 최근에 지금 가장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광소재 백광소재 이 종목은 최근 대장이니까요.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우진 BNG는 지금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다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종목입니다. 다들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돼지열병 관련주 저는 일단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 들어간다면 대성미생물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돼지열병 관련한 그 예방 백신은 대성미생물에서 만드는 백신 4가지 하고 제일바이온가 여기 한 가지 하고 우진 BNG인가 거기 한 개 하고 이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그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첼시스라든가 뭐 이글벳 이런 종목들은 돼지열병 퍼진다고 해서 예방 백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소독할 때 소독제 같은 건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건 크게 관계 없는데, 이 테마라는 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대장이다 하고 끌어올리면 그게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저는 대성미생물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특이하게 또 아난티를 좀 드석드석 끌어올리는 시도 있었고, 개성공단인 인디에프 신원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조비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인데,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쉽게 어떤 하해지 수출을 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기타 관심 종목으로 나무기술하고 칩스앤미디어,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 이런 종목들은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키스타고 LB세미콘이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그 매매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시장 상황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쫙 빠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쫙 내려올 때는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익 실현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엘컴텍을 한번 샀다가 다시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할 때는 엘컴텍을 정리하고 다시 또 그 우량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큰 스토리로 제가 매매했던 것을 설명드리면 나무기술을 제일 먼저 아침에 잡았어요. 어제 제가 넘어온 것은 키스트, 넷마블, LB세미콘, 드리머스 컴퍼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종목으로 BTS 관련주 네 종목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몰빵돼 있었는 상태입니다. 네 종목에. 그랬었는데 미수를 사용해서 아침에 나무기술을 2,95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2,950원이니까 여기죠.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서 2,950원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상승대로 차길래 2,975원에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3,100원대 올라가서 원래 이제 400만원은 좀 오버였기 때문에 다시 200만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나눠갖고 100만원 팔고 3,105원 한 100만원 정도 팔고 해서 200만원 팔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밀려버리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해서 여기서 이익이 좀 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B세미콘도 아침에 원래 한 250만원 있었는데 1350원에 이것도 이때쯤이죠. 아침에 눌렀다가 다시 오르길래 여기서 바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250만원 정도 매수했다가 좀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반복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키스트도 1315원에 1315원이니까 이 정도죠. 여기서 또 추가로 한 350만원 정도 있었는가 했는데 여기다 추가로 또 한 350만원 더 실어가지고 뒤에 가서 조금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넷마블은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샀다 팔다 하면서 수익이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다 이익 실현하고 정리했고요. 엘컴텍은 거의 샀다가 바로 그 가격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보합해서 바로 팔았습니다. 팔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보니까 기스트에 590만원 정도, 그 다음 LB세미콘에 52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합이 1115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목에다가 반반씩 지금 넣어놨는데요. 어제 손실 봤던 부분을 어제 키스트 눌리면서 손실 봤던 부분을 오늘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1100만원인가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1060만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을 만회를 했고요. 이 종목은 이제 키스트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느냐 하면 어제 사실은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 5일선 정도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거의 한 100만 주를 매도해버리는 바람에 키스트를 어제 100만 주를 매도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키스트가 눌려버린 거거든요. 5일선에서 누르는 이 부분이 외국인의 효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좀 오바다 싶어서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서 3150원 어디쯤이죠? 3150원이 또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주식 주문에 이건 지금 제가 아침에 복수할 때 3,320원이었네요. 3,320원이니까 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등하는 거 보고 3,320원에 여기에 추가로 한 300 몇만원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제 그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시켰습니다. LB세미콘 쪽 이쪽도 수익이 좀 났었고 해서요. 그래서 외국인이 100만 주씩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좀 오바였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지금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인기가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지금 난린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규 방송 그 황금 시간대에 BTS가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국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의 방탄의 어떤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내려온다는 것은 좀 오바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매수했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누르는 모션을 좀 취하다가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LB세미코는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서 외국인 매수 덕에 이제 올라왔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점만 뚫으면 좀 강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이쪽에 절반을 싣고 이렇게 해서 1115만원 정도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장중에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 움직이는 것은 오늘 보시면 이글백 같은 종목이 보시면 거의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하락하고 있다가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확 끌어올렸다가 다시 눌렀다가 또 확 끌어올렸다가 눌렀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 국일 재지를 비교해 보면 이 이글벳이 쭉 빠질 때 국일제지가 오르고 그 다음 이글벳이 올라갈 때 국일제지 내려오고 이런 식의 교차되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예를 들어서 돼지열명이 테마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면 이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확 힘을 실어서 강하게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쫙 끌어올릴 때 다른 쪽을 팔고 이쪽으로 확 집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싹 눌릴 때는 이제 저쪽 테마로 옮겨간다 싶어서 그쪽 테마로 또 쫙 움직이고 이게 오늘 기스트하고도 약간은 연결이 됐었습니다. 기스트도 약간 들썩들썩 할 때 그 이글벳하고 그 국일 재지가 같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을 때 얘가 좀 상승하는 느낌 그리고 장막판에 들어올 때 올릴 때 이때 제 느낌으로는 좀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세력이 끌어올리는 것처럼 3325원 30원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갈 때 아주 강한 힘으로 강한 매수세로 싹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내일장의 테마가 어디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돼지열명 쪽으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국일 제재하고 이쪽으로 가기는 조금 벅찰 겁니다. 이쪽은 지금 조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요. 뉴스가 특별한 뉴스가 나올 게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어느 쪽 테마로 갈지 모르겠지만 테마로 왔다 갔다 하다가 BTS 관련한 방탄 관련 종목도 테마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그 공연 중이죠. 지금 파리에서 공연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재료만 살아있으면 끌어올리는 거는 세력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냥 물량으로 그 돈으로 밀어붙여서 끌어올리면 뉴스는 뒤에 자동으로 따라 붙죠. 공연 결과 같은 거 뭐 표가 매진됐고 줄을 몇백 메다씩 줄 서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끌어올리 놓고 나면 이제 이게 재료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뉴스의 세력들이 활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돼지열명을 계속 놓지 않고 끌어올리는 이유도 돼지열명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나올 뉴스는 사실상 크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면 북한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그게 그 우리나라 근처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야만 올라가지 기존 나온 뉴스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돼지열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돼지열병은 한 타임 쉬어야 될 타임으로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쉬면 이제 어디를 끌어올릴 것이냐 봤을 때 남북 경협주 쪽에 만약에 뉴스가 터진다면 강하게 끌어올리는 가능성 그 다음에 그 BTS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BTS 관련한 종목 쪽 이런 식의 어떤 테마들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BTS 관련 종목을 선침해서 잡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좀 퇴근도 늦었고 방송도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매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 6월 6일 날이 아마 공휴일일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앞둔 날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 때 그 다음날 쉰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